먼저 이제 우리가 조직이 커지면서 준비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할 것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해당 그룹의 영속적인 성공을 위한 PT 이상 리더십 트레이닝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성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들 그리고 사고방식,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스티븐 코비 박사의 그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그걸 갖다가 이제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안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자, 내면으로부터 변화하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내면이잖아요. 우리가 내면이 어떠한 내면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내가 어떠한 내면의 철학이 없으면은 무왕좌왕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사장님들. 잘 보이세요? 네. 이 그림 여성이에요. 네. 젊은 여성 같아요? 나이 든 여성 같아요? 젊은 여성. 젊은 여성 그래요. 그러면은요 다음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젊은 여성 같아요. 이게 아름답죠? 네. 아니요. 아름다워요. 서예나 사장님은 어떻게 보이세요? 할머니. 할머니. 네. 우리 박한슬 사장님 어떻게 보이세요? 젊은 여자 그래요. 고유진 사장님은요? 네, 젊은 여자. 젊은 여자. 한가모 사장님은 어떻게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한가모 사장님은 임병현 사장님밖에 안 보여요. 한가모 사장님은 어떻게 보이세요? 나이 드신 분 같은데요? 나이 드신 분 같아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 보셨죠? 네.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그림 보세요. 나이 든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처음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젊은 여자의 그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자세히 봐봐요. 자세히 보면은 이게 젊은 여자만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매브리코의 입, 눈, 네, 그죠? 할머니. 네. 할머니. 그래서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우리가 먼저 본 그림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이게 젊은 여자였는데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늙은 노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각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나와 남이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잘 나타내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원하면 또한 상대방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죠. 마치 제가 권경희 사장님을 바꿔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이. 과거형이에요. 이제는 뭐 그런 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내가 기가 약하다. 그래서 항상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든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 나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더 깊이 인식을 하면 할수록 객관적이 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어떠한 중대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패러다임이 없으면은 항상 고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면으로부터 변화한다는 건 뭐냐면은 나의 시각이 있다고 하면은 또
또 다른 시각도 있다는 거죠. 나의 시각이 있고 다른 사람의 시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더 큰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늘 우리 해강그룹이 처음 태동할 때부터 원칙 중심의 조직 운영, 원칙 중심의 리더 육성, 원칙 중심의 그룹, 해강그룹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러면 원칙이라는 것은 뭘까요? 원칙이라는 것을 뭐 다수결로 정할 수 있을까요? 원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 책에 처음에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이런 글귀가 나오는데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그 큰 전함들이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 1등 항해사한테 선장한테 보고가 와요. 이제 그 장군한테 저기에 지금 불빛이 보이는데 비키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 장군이 그럼 빨리 조신을 해라.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인데 여기 항공모함인데 우리 훈련 중인데 너 빨리 비키지 않으면 충돌하면 너는 큰일 난다. 비켜라 그랬더니 거기서 돌아오는 답시는 뭐냐면 저는 예를 들어서 뭐 3등 항해사인데 3등병인데 저는 병사인데 장군님이 진로를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장군이라고 빨리 비켜.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비킬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군이 뭐라고 했냐? 이거는 항공모함이고 부닥치면은 너희들은 큰일 나니까 빨리 비켜라. 그러니까 그 3등 항해사가 뭐라고 했냐? 장군님 우리는 등대입니다. 등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대가 비켜야 돼요? 항공모함이 비켜야 돼요? 항공모함. 그래서 원칙이라는 것은 그런 망망대해에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그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칙들은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도도히 흐르고 있으며 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원칙을 인정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정도에 따라 생존과 안정, 분열과 명랑으로 가는 길이 결정이 된다. 이것들은 우리 속에 존재하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정리를 제가 해왔어요. 그러면 나의 생각과 원칙 사이에 갭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 원칙은 어떻게 정하는 거? 원칙은 다수결로 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 제가 한번 우리 여러분 모두 한번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감아주세요. 아름답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남쪽 방향에 대해서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남쪽을 갖다가 한번 이주가사님 왜 안 해? 빨리 해. 남쪽. 예. 다 눈을 뜨시고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네. 다 달라요. 거기 북쪽이야. 네, 다 달라요. 네, 내리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원칙은 다 다르다. 그러면 이 원칙을 다수결로 정할 것인가? 안 된다는 거죠. 원칙은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변의 법칙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경희 사장님과 10년 이상을 전사에서 진행을 했었고 또 네트워크 마케팅 총토론 거의 15년 가까이 되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권경희 사장님한테 우리 권경희 사장님한테 내가 굽히지 않는 한 가지 뭐냐 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리더가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걸 다수결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다 산으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항상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리더님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파트너들과 함께 무왕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생선이 전화 안 당황스러워. 아니 이틀을 골프 친데도 전화가 안 오더니. 네.
자, 이게 내면으로부터 변화하고 원칙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성공학을 갖다가 여러분들 성공학 서적을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리더십을 많이 읽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특히 매일매일 카네기 인간관계 30가지 원칙을 갖다가 그룹방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성공 철학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알고 가셔야 돼요. 미국이 건국한 다음에 150년 동안은 그 성공의 덕목들이 어떤 거냐면은 겸손, 순응,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용기, 그리고 인내, 그리고 굉장히 그 내적인 거였어요. 내적인 것들. 그걸 갖다가 이제 스티븐 코비 책에서는 1차적인 성격 윤리와 2차적인 성품 윤리로 나누는데 성격 윤리와 성품 윤리로 나누는데 그 미국 건국 150년 동안은 다 성품 윤리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탕에 인간이 인간다워올 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데일 카네기가 나오면서부터 데일 카네기가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쓰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책을 볼 때 이런 그 시점으로 이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이 책을 썼을까? 그러면 그 카네기 인간관계 30가지 원칙이나 카네기 인간관계론 카네기 책은 다 있잖아요. 성품 윤리보다는 성격 윤리가 밑바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도 마치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공감대가 빨리 형성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본질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것보다도 우리 해강그룹 리더 사장님들은 기술적인 것보다도 더 밑바탕으로 내면의 성품적인 부분이 우리가 더 강조돼야 되고 그것을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이거 뒤로 갔어. 자, 우리 이 그림 재밌었죠? 네. 저도 이 그림을 처음에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자,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첫 번째 습관 1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여기에 이제 제가 늘 많이 쓰는 거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공간이 존재한다. 이게 뭐냐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단 한순간도. 그래서 당신의 동의 없이 고통을 가하지 못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죄송해요. 생각이 안 난다. 2차 세계대전.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누구죠? 빅터 프랭클린. 빅터 프랭클린이 수용소에서 나치들에게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육체에 많은 그 고통을 가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내면까지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어저께 우리 정소진 그룹장님이 길 잘못 들어서 차가 막혀요. 굉장히 이 복잡한 러시아어 시간에 내가 화를 낼 것인가 짜증을 낼 것인가 아니면은 편안하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테이프나 듣자. 테이프 된다. 동영상이나 듣자 하면서 강의를 들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다.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한 선택의 결과물이고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결과를 창출할 것이다. 주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실현 가능한 작은 약속을 스스로 하되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주도성을 갖다가 키워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나 자신과 약속을 하는 거. 내가 나 자신과 약속을 하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과 약속을 하듯이 그것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은 내가 점점 나의 주도성이 커진다. 주도적이 되지 않으면 주변 여건이나 상황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이걸 갖다가 반대로 대응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주도적인 사람은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시인하여 인정하며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보다 더 큰 내적 힘을 소유하게 되며 또한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며 참된 자유가 무엇임을 알게 합니다. 이때부터 생명의 특성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특성이라는 건 성장, 변화, 발전이 우리 생명의 특성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켜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보통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나 환경을 변화시켜서 변화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관심의 영역과 영향력의 영역이 나와요. 관심의 영역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을 하죠. 이스라엘과 그 가자지구 그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해. 온통 사람들 밥 먹으면서 그 얘기해.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엊그저께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6kg 자선 거기 기부 행사에 참여를 했죠.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줄 수 없지만은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하지만 그런 자선 행사에 참여해서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사실 발휘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관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의 영역에 주의를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맥주집이나 삼겹살집에서 옆에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모두가 싹 다 관심의 영역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그러면 영향력의 영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 국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지만 이 가정 경제를 내가 한번 어떻게 극복해내겠다.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나가는 것들이 영향력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심의 영역에 사실 관심을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영향력의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삶은 변화된다. 그래서 저도 권비사님하고 15년 동안 같이 파산 상태에 있었는데 다행히 저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공부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늘 독촉장이 날라오고 빚제 촉을 받아도 그건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들이야. 네. 그래서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했더니 어느 날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면서 오늘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습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유일하게 내가 영어로 외울 수 있는 게 Begin with in the mind. 변화를 사장님이 여기 있다는 걸 내가 깜빡 잊었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박강수 사장님 영어 잘하세요? 막 넘어가요. 괜찮아요. 다시 돌리면 돼요. 자, 끝을 생각하면 시작하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 영역이에요. 상상력 영역.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이 PM을 아니면은 자기가 어떠한 그 인생의 어떠한 그 플랜을 세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을 생각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거든요. 자, 우리가 그 정치적으로 그 청문회에 나왔던 사람, 장관 청문회에 나와서 장관 임용이 되려고 하는데 청문회에서 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거죠. 내가 장관이 될 사람이었다면 그런 부정적인 행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야. 그걸 내가 알아. 대통령이 될 사람. 그럼 내가 함부로 룸사롱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 그래서 이 끝을 생각하며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룹의 리더들이 되시고 여러분들로부터 인생이 변화되는 수많은 파트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생각하면 시작하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대목에서 이제 자기 사명 선언서라는 것도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기 사명 선언서. 그래서 끝을 생각하면 시작하라 해서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배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 그리고 돌아가셔갖고 항상 생각을 하셔서 나의 지배 가치가 딱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의 지배 가치는 뭐냐면은 내 사명선언서는 사실 그거예요. 저는 파산 상태에서 100억대 자산가로 성장해서 꿈도 희망도 이룬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꺼지지 않는 등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게 제 인생의 사명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무엇인가 다시 도전을 해서 분명히 성공했을 때 나는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서 항상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지배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정하셨으면 좋고, 비전과 분명한 목표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막 살게 됩니다.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없으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막 살게 된다. 막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망한다. 예. 요즘은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르는 박진영. 내 박진영 사장님을 내가 참 좋아해요. 박진영 사장님을 내가 참 좋아하는데 왜? 박진영 사장님. 박진영 사장님이잖아. 맞아요. 네. 박진영 씨가 내가 더빙산업에 있을 때 걔 연습생으로 왔다 갔다 하던 애거든요. 네. 걔 연대 나왔잖아요. 걔 연대는 영어도 잘하고 나는 걔가 있잖아요. 인스타에서 연습생 애들한테 막 얘기하고 뭐 일본말로도 얘기하고 하는데 걔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품을 얘기해요. 성품을. 그러니까 카메라를 의식하지 마시고 카메라가 없는 데서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막 이렇게 가이드를 하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정말 대단하다.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박진영 회사 주식을 좀 사고 싶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엄청나게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비전과 목표가 없으면 막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오늘 애들이 왔는데 뭐였지 이름이? 시훈이, 로운이가 왔어. 근데 이 시훈이 엄마나 로운이 시훈이 아니야? 시훈. 발음이 나쁜 거지. 제가 시윤, 로운이 엄마가 아이들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한테 막대한다니까? 맞잖아요. 아이들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아이 엄마가 그 아이를 막대한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없으면 내가 여러분들 막대할 수도 있잖아요. 막대하면 뭐 다 가겠지만 가거나 말거나. 그래서 사람이 목표와 비전이 없으면은 생각과는 달리 그냥 막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날마다 밀려오는 일에 빠져서 당장의 관심사에만 바쁜 일에 빠져서 이런 멀리 보는 것들을 등한시하면은 삶이 꼬이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제가 어저께 그저께 책 다 요약한 거 지금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노동판에서 십장과 일용작부.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일용직 노동자가 망치 던지고 나갔을 때 이걸 마무리 지어야 할 비전이 있으니까 달래고 얼래고 해가지고 그 비전을 완성시키고, 일용직 노동자들은 비전이 없으니까 막 사는 거잖아. 던지고 나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공간이 넓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상상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상력에 관한 영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성공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훌륭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상상력. 그러니까 저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저는 항상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에 보고 듣고 배운 게 많아가지고 이게 한 개인이 비전을 가지고 한 개인이 생각이 달라지면 세상이 바뀌는구나. 나라고 못할 거 없다. 롤프 소르브 회장님이 30년 전에 철학 비전을 갖다가 가졌듯이 한 사람의 비전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항상 각자의 한 사람의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은 PM 인터넷 코리아 매출에 우리가 70%를 먹는 게 내 비전이다. 충분히 가능하다.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이게 다 공존이 돼.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치관과 비전 같이 할 때 이것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고, 여러분들도 각자가 여기 모두가 훌륭하신 리더 사장들이니까 각자가 그런 것들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바쁘네요. 자, 습관상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건 뭐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은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 관리를 얘기하죠. 시간 관리. 세상에 시간 관리라는 건 사실 없는 거예요. 시간 관리가 아니라 이거는 자기 관리를 하는 자기 관리. 자기 관리가 되면은요, 시간 관리는 저절로 되는 것이다. 저도 오늘 다시 한번 또 5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준비하고 만화님을 모시고 1시간 반, 1시간 30분이에요? 2시간? 또 걸었어요. 왜 해야 되느냐? 공정희 사장님이 원하니까 하는 거야. 네. 공정희 사장님은 다른 운동을 못하고 나는 걸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벌써 꽤 됐어요. 며칠 됐어요. 내가 정말 진지하게 난 당신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뭘 또 잘못한 줄 알았어요. 진짜 내가 또 뭘 잘못했나?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 나에 대한 비전이 없나 봐. 나를 궁금해 진짜. 주눅 들어가지고 내가 그랬더니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랑 같이 운동해달래, 걸어달래.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저 돈 안 드는 건 다 압니다. 돈 안 드는 건 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침에 눈을 떠서 집 밖에 나올 때까지만 힘들어요. 집 밖에 침대에서 나올 때까지가 힘들지, 나머지는 다 그냥 끝나는 거야. 사실 PM 수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집 밖에 나와서 센터 와서 그냥 이것만 꾸준히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걸 하다가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관리라는 거 없고 자기 관리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운동 중요합니까? 급합니까? 중요하지. 급하지는 않지만 운동하는 게 중요해요. 급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운동 얼마나 하세요? 저도 산책만 가끔 하죠. 골프는 큰 운동이 안 된대요. 골프 잘 치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시간관리 매트릭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긴급함. 여기 일사분면에 보면은 긴급한 거는 뭐야? 위기, 급박한 문제,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 활동, 작업의 흐름을 방해하는 사소한 일들, 일부 전화, 우편물 보고서, 일부 회의. 중요하지 않은, 여기는 중요한 일, 그 다음에 긴급하지 않은 거, 예방, 생산 능력, 인간관계 구축. 자, 보세요. 중요하면서도 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독서. 중요하지만 급하지가 않아. 평생 살아가면서 책 한 장 안 봐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맞잖아요. 맞아요. 운동 안 해도 돼요. 뭐 피해 먹는데 무슨 운동을 해. 인간관계 급합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하지만 이 중요한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면은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것을 항상 먼저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급한 일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은 보다 큰 자발성과 보다 더 많은 주도성을 요구한다. 맞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정말 큰 자발성과 나를 끌고 가는 주도적인 힘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은 일주일 단위로 여러분들이 끊어서 시간은 일주일 단위로 생활할 때 더 좋은 앞뒤 연결과 균형 유지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것은 집중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날과 휴식과 영감을 얻기 위한 날로 구성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습관사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이 강목이 참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 근데 얘 그런 걸 보니까 이게 보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더라.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자기 자신을 개발해야 대인 관계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 만일 진정한 독립성을 갖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대인 관계의 기술을 개발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관계 형성의 시작점은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변화하며 영향력의 원으로 에너지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영향력의 원으로 성품의 기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란 시각으로부터 협동이라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홀로서기가 가능한 사람도 상호 의존적 단계는 승승식 사고방식, 승승식 사고방식. 너도 좋고 나도 좋다. 이해하시죠? 네. 승승식 사고방식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근데 대부분 보통 어떤 사고방식은 승패식 사고방식. 나는 좋고 너는 나쁘다. 더 나쁜 건 뭐예요? 너 죽고 나 죽자. 패식 사고방식. 그리고 항상 우리 조선시대 아낙네들, 우리 어머니 세대 패승식 사고방식. 그냥 나 하나 참으면 집안이 편안한데 뭐. 예, 그게 패승식 사고. 이런 게 그러니까 참고 산다고 좋은 게 아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82인데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이 패승식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어디 뭐 미장원 가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상처받고 그냥 내가 얘기 안 하고 왔다. 그럼 나는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할 거는 해야 된다. 왜? 그건 엄마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찝어드려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승승식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며 이게 승승식 사고방식이 아니면은 그냥 무거래 사고라고 해서 그냥 그거는 아예 우리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 파트너도 좋고 나도 좋고 스폰서도 좋고 이 그룹 안에서 승승식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나가자. 사업을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나의 장점과 상대방의 장점이 모이면 더 나은 제3의 대안, 창조적 대안이 있음을 굳게 믿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 나의 장점과 상대방의 장점이 모이면 더 나은 제3의 대안, 창조적 대안이 있음을 굳게 믿는 데서 이 상호이익, 승승식 사고방식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들에게 늘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좋은 팀 안에서는 개인의 약점이 약점으로 부각되지 않고 개인의 약점이 팀의 강점으로 커버가 되는 게 이게 팀이다. 이렇게 제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습관 4.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이거는 지금 했잖아. 그죠? 네. 예.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여기서 뭐? 승승식 사고방식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습관 5.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겁나게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경청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고 공감적 경청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어요. 그럼 공감적 경청이 뭐예요? 경청을 해야 된다는데 공감적 경청이 뭐냐고. 카네기 인간관 30가지 원칙에 그런 말이 나오죠. 보이스카우트 그 대원들을 데리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기부를 받으러 가갖고 그 사람의 이제 사무실에 그 뭐 큰 수표에 대해서 먼저 상대방 관심사 그 사람 그
큰 금액의 수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장황하게 쫙 얘기한 다음에 그 사람이 뭐 돈이 얼마가 왜 왔는데 돈 필요하니 돈 주고 비행기 티켓도 주고 이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카네기 그 책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영혼을 파고드는 듯한 응시.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파트너 사장님들과의 카운셀링. 그 파트너 사장님들과의 카운셀링을 할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파트너의 말이 끝나기 전에 파트너 사장님들이 말을 할 때 다음 말을 생각하면 안 돼요. 다음 말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 끝나면 이 말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권경희 사장님하고 미팅을 갔다가 이제 그분은 이런 박사예요. 박사님이야. 카운셀링 박사님이에요. 실제로 그 닥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그 사장님과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상대방이 막 얘기를 하면 자기는 다 준비하고 있대. 그 다음에 얘기가 끝나면 탁 치고 나갈 얘기를 준비하고 있대. 우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파트너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진짜 영혼을 파고드는 듯한 응시를 하면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들어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그 파트너들이 얘기하는데 말을 끊으면 안 돼요. 그 인디안 스틱이라고 있어요. 그 장에 스티븐 고비치에게 읽고 있을 거네. 인디안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스틱을 준대. 고유진 사장님은 스틱을 딱 줘. 그럼 고유진 사장님 스틱을 딱 잡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얘기가 끝나기 전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지 않아요. 끼어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대방은 내가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사람이 마음을 열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공감적 경청이라는 기본 베이스가 바로 그런 것이다. 마음을 터놓지 못하면 생각을 나누지 못합니다. 공감할 수 있기 전에 사람은 마음을 열고 말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판단을 위한 열쇠는 상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과 마음의 교류에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경우 자기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고 바로 이 같은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사자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찾아낼 수 있도록 공감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감적 경청을 하십시오. 공감적 경청을 할 경우 우리는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눈과 가슴으로 듣게 됩니다. 그때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와 말 속의 느낌까지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정보로 가봤어요? 정보로 가면은요 지가 전쟁했던 지말 다 해. 다 하고 어떻게 하면 좋죠? 이혼하면 안 돼.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정보로 가잖아요. 다 자기가 자기 말을 다 해버려. 망망대해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니? 다 이렇게 이게 던지는 멘트가 있어요. 점쟁이가 망망대해 살면서 고생이 많았구나. 그러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자기의 억울한 것들을 막 얘기를 해. 그리고 그냥 한마디 툭 던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5만 원 내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내면 되는 거예요. 자, 재밌어요? 네. 옳은 말만 하시네요. 자, 공감적 경청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머리와 가슴, 적지 마세요. 이게 다 공유됩니다. 이게 다 제가 이게 막 정리한 거예요. 상대방의 머리와 가슴,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실체를 다루게 됩니다. 분별력을 가진 공감적 경청자는 상대방의 내면 깊숙이 일어나는 현상을 재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실제 문제가 있는 내면 중심부에 도달할 때까지 한 겹 한 겹 껍질을 벗겨내는 것을 안전하게
느끼도록 수용과 이해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감적 경청을 하게 되면 그냥 상대방이 한 껍질 한 껍질 자기를 벗겨내는 거예요. 벗겨내도 내가 얘 앞에서 다 벗어도 되겠다는 마음을 들게 해주는 게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준비 많이 했습니다. 자, 서로 상대방의 눈을 통해 인생을 바라봐라. 이해하려고 애씀으로써 대화의 기회를 변화의 변혁의 기회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리더 사장님들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시너지를 창출하라. 시너지라는 것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이 2보다 큰 것이 시너지예요. 시너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어떤 일을 할 때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권미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말 뼛속까지 뼛속 피 한 방울까지 네트워크가 딱 돼가지고 정말 한번 해보세요. 와,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반영해 놓은 게 이 마케팅이에요. 얼마나 절묘한지 모르겠어요. 이걸 다단계라고 폄하하니 가슴이 아프지만은 중요한 건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진짜 인간의 본성을 파헤쳐서 이게 만든 이 마케팅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시너지라는 것은 시너지의 본질은 차이점을 인정하며 가치 있게 여기며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 차이점을 가치 있게 인정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존중하고 서로가 상호 보완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시너지다. 사람들 간의 정신적, 감정적, 심리적 차이점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시너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친숙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너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친숙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PT 이상 리더십 왜 왔을까요? 강의 들으러 왔을까요? 우리가 친해지기 위해서, 마음의 벽을 헐기 위해서 그러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술 먹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자님 저하고는 이걸 해강그룹에서 술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은요 해강그룹은 술만 먹는 줄 알아요 진짜. 심지어 어떤 리더들은요 해강그룹은 술만 먹는 줄 알아요. 설마. 진짜 있어요. 내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술만 먹는 줄 알아. 근데 술도 먹는 거죠. 술만 먹지 않고. 자, 그래서 친교를 통해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즉 각자의 오늘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문제점 사업을 진행하면서의 자기의 어려움 뭐 이런 걸 갖다가 뭐 스폰서와 아니면 뭐 아기를 데리고 왔으니까 뭐 애를 어떻게 키웠는지 여기 선배 엄마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단한 시너지가 일어날 것이다. 대단한 시너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 처음에 권경희와 김승주의 시너지를 발휘했고 그 다음에 김현민 한성주 사장님과 시너지를 발휘했고 그 시너지가 점점 커져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자, 야 이게 지루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밤새도록 할까요? 네. 자, 마지막에 습관 7. 심신을 단련하라. 저는 이 강목에 대해서 저는 정말 100%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심신을 단련한다는 게 이게 나무를 쓰기 위해서 톱날 가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링컨이 그랬잖아요. 나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무를 자르다면 도끼 가는 시간을 갖다가 이만큼 쓰고 나무 자르는 시간을 요만큼 쓸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늘 하루에 30분, 적어도 이틀에 30분 정도는 운동을 해야 되고 이 시간이 일주일에 162시간에서 165시간에 주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적 차원, 정신적 차원. 독서를 하고
위대한 사상을 접하는 것과 시각과 견해를 넓혀주고 글을 쓰는 것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하는 정신적 명료성,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효과적으로 이해시키는 능력을 증대시킵니다. 제가 실제로 저는 책을 우리 황달장도 하지만은 책을 읽고 중요한 거 밑줄 치고 그 다음에 또 옮겨줬고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이 뇌신경과 손에 있는 근섬유가 이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노트북으로 필기하는 대학생보다 글씨로 써하고 필기하는 대학생들이 성적이 더 좋다는 게 연구결과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리더 사장님들한테 정말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좀 후원하러 다니다 보니까 바쁘긴 합니다. 책 보기도 힘들고 글씨 쓰기도 힘든데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책을 옮겨 적어보는 회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마음이 부산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막 이럴 때는요 그냥 앉아요. 그냥 앉아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책을 꺼내서 그냥 적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오만 잡동사니 생각이 다 쓰면서도 나. 그런데 사람은요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쓰다가 거기에 빠지죠. 그러면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경에 빠지는 거예요. 삼매경에 자아를 잊어버리는 거. 그러면은요 쓰고 나면은 내가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영적 차원에 대해서는 인생의 치열한 전쟁은 영혼이라는 고요한 방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진다. 이거 내가 쓴 거다? 참 잘 쓰지 않았어요? 나 이 써놓고도 이거 멋있네. 인생의 치열한 전쟁은 영혼이란 고요한 방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진다. 즉 내면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내적인 안정과 평온함을 느낄 것이며 삶의 의미도 더욱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여유가 생기면 영감이 떠오르고 지혜가 찾아온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양심에 순응함으로써 내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 운동선수에게는 아니 국가대표 코치하듯이 코치하신다면서 애기들 안 보고 와 계세요 감독님. 아니 여기 국가대표 감독님 계시니까. 자, 운동선수에게는 신경훈련과 근육훈련이 필수적이고 학자에게는 정신훈련이 중요한 것처럼 성공적인 사람에게는 양심에 대한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네트워커에게 있어서 양심 지수가 높지 않으면 절대로 그 성공이 영속적이지 않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은 정말 가슴 깊이 우리가 새겨야 할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는 매우 갸냘파서 짓눌러버리기 쉽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고 결코 잘못 들을 수가 없다. 내적인 마음의 안정은 우리의 삶이 올바른 원칙 및 가치관과 일치할 때라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 깊숙이 자리를 잡고 닷을 내리고 있을 때 다양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기가 우리 리더들이 이러한 기본기가 탄탄하게 돼 있을 때 어떠한 외풍이나 내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제가 늘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이제 여기 다 리더 사람들이니까 해강그룹이 처음 출발해서 준 미팅을 하고 우리가 광주에서는 저하고 여름 때네요. 속초에서 준 미팅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이 PM 인터내셔널이라는 것은 지금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얼마 안 됐으니까 볼륨을 늘리기 위해서 사업 설명회 개최를 많이 하고 이것이 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되기 위해서 시스템 강의를 할 것이고 5년 차가 넘어가면 어차피 이 사업은 리더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리더를 발굴하면서 시스템 속에 있는 사업자들을 리더로 육성하는 게임이다.
또 하나 PM 인터내셔널이 한국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쑥대밭이 될 것이다. 쑥대밭이 될 것이다. 다 PM으로 몰려들어올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똑같은 노동을 하고 똑같은 노력을 하고 똑같은 열정을 내가 투입했을 때 아웃풋이 많아야 되잖아요. 맨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성주 그룹장이 맨날 하는 것처럼 심한 부분만 했다가는 그 사람들이 견디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다 돈 되는 대로 이제 오게 돼 있겠죠. 그리고 맥칼프의 법칙에 의해서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겠죠. 우리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중요한 거. 그렇지만은 이게 법칙, 자연의 법칙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고 벗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뭘 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비하고 있어야 돼. 대비.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 한 회사가 자리를 잡을 때는요 반드시 내풍이 한번 불거나 외풍이 와. 외풍. 내풍이라는 것은 그 회사 안에서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회사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나거나 외풍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언론 플레이에 의해서 뭐 PM이 공격을 당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안 오면 땡큐지만 혹시 올 때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박한서 사장님 수당 한 6개월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개길 거야? 아니면 때려치고 나갈 거야? 개길 거야. 네. 개길려면은요 6개월 동안 외풍이 와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은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우리는 그날이 오면은 내가 했던 얘기를 기억하셔야 돼. 아 진짜 왔구나. 그거 6개월이면 다 사라져요. 모든 회사가 다 그랬어요. 외적으로 언론 플레이나 외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 때 원칙 중심으로 해나가는 회사 그 회사의 제품과 보상 플랜과 어떠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언론 플레이에 의해서 어떠한 데미지를 받았다. 6개월만 개기면 돼요. 6개월 여기는 다 개길 수 있어. 다 개길 수 있어. 왜? 돈들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사장님들이 그거를 아셔야 돼. 사장님들은 개기는데 밑에 있는 파트너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SM이 떨어져 나가고 MM이 떨어져 나가고 RM이 떨어져 나가고 VP, EVP, PT 떨어져 나가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서부터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 이것이 여러분들 라인을 타고 이러한 정신이 쫙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내려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성공이 영속적이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지금 PM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파트너들 제 파트너들 다 왜 PM 사업합니까? 제품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품이 좋아서. 제품이 너무 좋아서 막 하는 거야. 하다 보니 센터에 왔다 갔다 하니까 유통의 변화도 알게 되고 아 이게 유통의 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구나 라고 이제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깊숙이 들어오잖아요. 깊숙이 들어오면 뭔지 아세요? 조직이에요. 조직론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수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조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직에 스폰서들로부터 내려가는 강한 정신적인 물줄기가 없으면은 우리는 있잖아요. 저 밑에 파트너들까지 하나로 똘똘 뭉쳐서요. PM 망하면 우리끼리 포장마차라도 하자. 이런 끈끈한 게 없으면 조직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비하는 거. 뭐 항상 정신의 물줄기가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것이 파트너 사장님들 저 방방곡곡 세계 곳곳으로 이 정신의 물줄기가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 했어요. 빨리빨리 잘했죠.
어머 딱 1시간이네. 자 그래서 제가 이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권경희 사장님께서 간단하게 또 시스템적인 부분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오늘 제 시간 좀 괜찮으셨어요? 우리 김미숙 사장님이 괜찮으면 괜찮아요. 박수 한번 칩시다.